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네, 것.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사님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네요. 지금 미증시는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관세와 AI 우려에 대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자닉스에 힘입어서 6,000포인트까지 31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 정말 강한 상승장이라고 보시는 거 맞죠? 근데 강할만 하죠. 강할만 할 강할만 수밖에 하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오르는 게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저는 우리 한국 증시가 뭐 정당한 대접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끝이 아니길 바라고요. 오늘 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20만 원, 이제 100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시작이었으면 뭐 좋겠다라는 일단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강한 시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을 바란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코스피 상단 밴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노무라 증권에서도 오늘은 코스피가 상반기 안에 8,000포인트가 갈 네.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최근 한 2주간은 이익 추정치가 이제 조금 정체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둘이 합치면 아마 300조 정도 벌 것 같아요. 연간 거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예,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더 벌고 내년에 뭐 하이닉스가 200조 이상 번다는 얘기도 네. 있고 삼성전자 300조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점점 추정치가 올라가서 사실 이게 무슨 소설 쓰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와닿지가 않은 거죠. 뭐 두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 두 기업이 만약에 합쳐서 300조 번다면 지금 두 회사 합쳐가지고 시총이 이제 2,000조 됐거든요. 2,000조인데 300조 벌면은 그냥 단순 계산해도 좀 PER이 10배가 되게 안 돼요. 싸다고 느껴져요, 예. 확. TSMC가 시총 2,700조 되거든요. 근데 버는 돈은 200조가 안 돼요. 안 되고 한 100조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네. 근데 그거랑 또 비교,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익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이익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시총 기준으로는 사실 비싸다고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뭐 주가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천에 대한 뭐 부담도 저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전자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짝 시선을 돌려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간 뭐 해당 이슈로 급등했던 지주사들이라든지 금융 쪽이 일제히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해당 금융주라든지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래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에도 상법 개정하고 상법 개정 이제 2탄이 그거였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이 이제 자사주 의무소 시즌 3까지인데 사실 그런 게 통과되거나 통과되기 직전에 항상 좀 세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사주 소각 이제 통과 기대감 높아지면서 미리 선반영했던 금융주가 좀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좀 재료 노출 아닌가 이런 좀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상법 개정은 그 법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상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제 이걸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1년 후에 또 갑자기 법을 뒤집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6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반도체 힘이 절대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는 또 이런 상법 개정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또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강제 소각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PER 뭐 10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본다면 자사주 의무소각법 통과는 정말 뭐 국내 증시에 굉장히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세론이 나오곤 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는 분명히 우리 K증시 체질 개선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좀 연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를 비롯한 뭐 코스닥까지 이제 국내 증시
체질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사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야 원래 이익이 탄탄하고 뭐 사실 반도체가 이끌고 상법 개정도 이제 됐고 그러면서 뭐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문제는 코스닥이죠. 맞아요. 코스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코스닥은 이게 이익 기반으로 가는 또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워낙 이제 변수도 많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세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시총 상위 기업들이 보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돈을 많이 버는 섹터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태생적인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기업들도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갖게 됐고 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여기도 지금 아마 코스닥에선 그래도 이익을 한번 우리 기대해 볼 건 또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밑에서 포진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했던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백화점에 썩은 상품 많으면 누가 가겠냐. 그거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상장피를 좀 많이 시키자. 네. 뭐 안 되는 기업들.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쉽진 않아요. 뭐 저항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1년, 2년 뭐 시간을 갖고 해 준다면 코스닥의 시장 체질도 개선되겠죠. 사실 코스닥이 지금 기업 수가 1,800개고 코스피가 800개인데 시총은 지금 코스닥은 하이닉스 한 종목밖에 안 돼요. 아, 종목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야 또 그게 희소성이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향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적 변화가 시작됐고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정부가 그냥 칼 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중에 자발적인 흐름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생긴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변화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 국내 증시를 이제는 할인받는 시장이 아니라 할증받는 시장으로 좀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를 할인받는 표현이 아니라 할증받는 네.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 염두에 둬야 되고 뭐 보시면은 RSI라는 뭐 상대 강도 지표에서도 과매수 국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세라든지 AI 우려는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과열 국면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과열 국면은 5천 넘으면서 계속 과열이었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근데 거기서 지수가 20%더 올라 버렸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세장을도 그렇고 약세장도 그런 게 한 번 이렇게 강세장이 시작되면은 고점이 어딘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그쵸.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근데 사실 5천 넘으면서도 과열 얘기 많이 나왔고 실제 기술적 지표도 RSI도 이미 그 전부터 과열 신호를 보였는데 근데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렇게 계속 과열되면 거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한참 또 오르다 꺾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꺾이려면 뭔가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 기세 좋은 한국 증시를 꺾일 만한 악재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란 전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란을 쳐버린다면 유가가 튀니까. 근데 그거 말고 관세는 사실 뭐 이번에 위헌 판결 나도 바뀌는 건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관세율이 똑같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AI 사이클 미국은 지금 힘들죠. AI 공포가 지금 지배하는데 반대로 한국은 굴뚝산업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혜 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란 문제 아니면 딱히 뭔가 지금 많이 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유동성 좋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ETF 계속 사시고 외국인은 오늘 보니까 패시브 자금 또 오늘도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또 며칠 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도 너무 좋고 그래서 과열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뭐 빠져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나 단지 많이 올랐다고 과열이라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저는 없다. 뭔가 악재가 생겨야 무너집니다.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주가가 뭐 기술적으로 과열일지언정 전자닉스의 이익 전망치도 과열이니까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좀 이런 상승장을 즐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 수급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던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급적 패턴이 주는 투자 인사이트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강세장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함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너무 막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좋고 팔면 안 좋고 좀 고정관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네, 되죠, 버려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개인이 많이 사면 개인 사는 걸로 오르는 거고 맞아요. 기관이 지금은 ETF 많이 사니까 또 그걸로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 자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반도체나 이런 것들 많이 수익 났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많이 벌었으니까 팔고 싶어서 파는 거고 자동차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자금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ETF 있죠. MSCI 그 ETF 쪽으로는 자금이 1월부터 2월까지 4조 이상 들어왔대요. 와. 작년에 전체 들어온 게 2조인데 와. 두 달 만에 4조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 ETF 자금이에요. 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전체 딱 이렇게 봐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파니까 조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 위험을 누가 많이 선호하느냐.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일부 뭐 선호 안 하는 사람들은 팔고 있지만 또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위험 선호 현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수급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조금 더 넓고 조금 상식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LS증권 염승원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